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54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43일차고요. 네, 오늘은 놓아버림, 그렇죠? 놓아버림 책 313페이지 맨 위에서 할 차례예요. 인간관계에서 어, 이 죄책감, 인간관계에서 이런 에너지, 어느 층에 있는 에너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나의 이 마음의 반응, 그죠?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정적인 부분들 이제 이런 게 쭉 있는데 지금은 죄책감을 하는데요. 죄책감. 맨 위에 볼게요. 대인 관계에서 감정이 하는 역할을 빠르고 명확하게 알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인이 내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린다고 넘겨짚는 것이다. 넘겨짚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알겠지. 그런데 이 같은 짐작은 틀린 것이 아니다. 실제로 타인은 직감적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의식은 하진 못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반응에 대해서. 저 상대방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못할 뿐이다. 그래서 타인은 마치 내 내면의 감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반응한다. 타인들이 내 내면의 감정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이 감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간관계는 마치 상대방이 내 마음속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듯이 진행이 된다. 알아차리고 있는 듯이 진행이 되죠. 내가 화가 나서 꼭 참고 있으면 그걸 또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타인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모른다는 이런 공상을 계속 있다면, 내 생각을 모른다고 품고 있다면, 개들마저도 제각 안다는 점에 주목하라. 강아지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개의 정신만 못하다고 정령 생각하는가. 개가 내 내면의 마음가짐 전체를 제각 읽을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직감도 동일한 진동을 알아채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개가 알듯이 상대방도 알아차린다는 거죠.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도 그걸 알잖아요. 같이 미워하고 또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지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반영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무의욕과 비탄. 무의욕 50이에요. 여기는 50. 죄책감은 30. 무의욕과 비탄. 무의욕과 비탄. 우울, 슬픔, 자기연민, 침울, 절망, 무력감 같은 감정은 난 못해라는 내면의 프로그램에서 비롯된다. 난 못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울하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해야 되고 슬프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고, 침울하고 절망적이고 무력감 같은 감정이 그래서 난 못해라는 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내면의 프로그램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이런 감정의 목적은 동정을 끌어내고. 나는 못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동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 동정을 끌어내고 무언가를 되찾고, 네, 지지를 얻고 남을 미안하게 만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의욕할 때, 무기력할 때, 무감정 상태예요. 무감정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감정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연민을 자아내고 불쌍한 것을 막 뭔가 이제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불쌍한 척한다 그러죠. 불쌍한 게 없어요. 우리 자체는 참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에고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고 이런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상황이 다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처음에는 도우려고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막 안 됐고, 우울하고, 뭔가 동정을 끌어내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는 도와주려고는 해요, 처음에. 도움을 처음에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안 된다고 여기다가 끝내는 피하고 만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은 또 그래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내는 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왜 그러는 건지, 내 감정 상태와 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만다는데 왜 피할까? 이런 감정이 상대에게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문간에 들어놓어 남까지 거덜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문간에 누워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 거덜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는 거죠. 동정을 구하는 거. 그렇죠. 동정을 구하려고 하는 거. 내가 동정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슬프고 막 자기 연민을 가지고 절망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각성해서 정신 차려서 각성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고요. 이 때문에 나온 속담이 있는데 들리지만 속담이 무정하게 들리지만 불행히도 맞을 때가 많다. 웃을 때는 세상이 함께 웃는다. 그러나 울 때는 혼자 운다. 그렇죠? 그래서 웃을 때는 세상이 함께 웃고 함께 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는데 또 울 때는 처음에는 보지만 그 에너지를 엄청 쏟아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울 때는 혼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가, 부정적으로 쓰는 건지, 진짜 기쁨에 쓰고 있는 건지, 자꾸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자꾸 부정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쓰고, 비난하는데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더라면, 그게 이제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긍정적인 곳에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신념을 잡고 느낌을 놓아버리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을 찾으면 내 생각에서 감정과 느낌을 자꾸 찾아서 그걸 놓아버리면 신념이 더 드러나는 거죠. 네, 어릴 때 사건들이 드러나. 어릴 때 사건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해결을 해야 위에 뿌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뿌리에서. 그래서 끝없이 비탄에 젖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싫어해요.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끌어서 쓰게 되기 때문에.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긍정적인 곳에 써야 되는 거지. 뭐, 동정을 막 자아낸다고 그래서 한두 번은 되지만 나중에 지쳐버리니까 이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한만 좋은 게 있어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떠난다.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수준이어서 힘들이지 않고 연민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는 한, 높은 수준에서 힘들이지 않고 연민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죠?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걸 다 이렇게 받아주시잖아요. 연민으로. 들어주시죠. 들어주시고 감정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연민으로 어릴 때 습관적으로 어쨌든 인간 에고가 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고 내 안에서 그래서 어, 그렇게 받아줄 수 있지 않는 한 비탄에 대해 분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만성화된 비탄은
조기 노화와 피로를 불러오고, 조기 노화랑 피로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조기 노화를. 에너지를 막 쓰게 하는 사람이 지금 옆에서 빨리 늙어요. 그래서 스탑하고 긍정적인 것에 에너지를 더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뭔가를 그냥 굳이 애써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려야 되고, 또 어쨌든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된다. 내 것도 해결하기 바빠 죽겠는데 여기 내 거 다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괜히 그 동정을 이끌어내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는 할 수 있지만 더 생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조기 노화, 피곤하죠. 누군가는 만났어요. 근데 그냥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누군가는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또 만나기 싫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누가 에너지 너무 낮으면, 그쵸? 만나고 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몸으로 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 자체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동정을 자아내나? 내가 우울한가? 조울증이 있나?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듣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각성해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감정에 휩쓸려 있는지, 그죠? 어떤 감정과 내 느낌, 내 신념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피로를 불러오고 어떻게 남들을 실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실증나게. 그래서 왜 똑같이 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았잖아요, 다들. 그런데도 웃고 밝게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웃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만나면 뭐 다 문제 해결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쵸? 문제 해결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밝게. 저는 얘가 이사 가더니 들어오지를 않네. 얘가 이사 가더니만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근데 우리 며느리가 좋은 게 뭐냐면, 뭐 어떤 일이, 눈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항상 웃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 1박 2일 어디 놀러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아니, 동대구역에서 운동을 시킨다고 집까지 막 걸어오고 이랬었거든요. 저번 주에. 그리고 아니, 괜찮아? 안 힘들어? 본인도 같이 원한 거야? 너무 이제 그랬더니 보고 쌩글쌩글 웃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를 정도로 너무 그, 이제 포커페이스가 잘 되는데, 그래도 인상 쓰는 것보다는 눈이 땡그레가 쌩글쌩글 웃고 있으니까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항상 웃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해요. 그쵸? 경직이 돼 있고, 이게 근육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실증나고, 떠나게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웃어야 되는데 웃자고 웃자고 하셨을 때도 한참 있었어요. 그러면 뭔가 웃으려고 하면은 그 에고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때도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 이게 밝게 막 옆에 있으면 즐거운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계시잖아요. 우리 정신결림도 계시고. 어제는 청소를 혼자 다 하고 가셨다면서요? 야, 혼자 청소를 다 하셨나 봐요. 그렇죠? 화장실이랑 해야 되는데 하고 그랬더니 뭐 다 했는데 그냥 혼자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아이고, 어제 또 막 설거지도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막 밥솥까지 다 해가 정리를 해주셨더니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죠? 뭐 어쨌든 주변에 그래도 밝게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밝고 즐거운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절한 상황에서 비탄이 올라오도록 놔두면서 비탄에 항복해서 비탄을 놓아버리고자 하는 자발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서 비탄이 올라오도록 놔두고 나서는
그 비탄에 항복하는 거. 항복하고, 그 다음에 놓아버리려고 하는 우리는 자발성을 가져야 한다. 자발성. 계속 놓아버리는 거. 또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그쵸? 그다음에 그래서 비탈, 그다음에 공포, 100입니다. 100으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지금 50에서 75, 슬픔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 100이에요. 두려움, 긴장과 불안의 형태 등 수줍음이나 자의식, 조심성, 망설임, 망설이는 거, 조심하는 거, 자의식. 아, 이 자의식 때문에 제가 그 컨닝하다가 걸려가지고 공부는 안 해놓고 잘하려고 하다가 컨닝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뺨 맞고, 이게 자의식만 들어가면은 막 불안한 게 작동이 되는 거죠. 자의식, 잘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왜 불안해가지고. 불안할 때 잘하려고 하는 거고, 불안이 아니라 그 자존감이 그냥, 나는 그냥 하면 돼.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요새는 참 재밌는 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성이 자꾸 되죠? 이야기를 하면서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좀 더 천천히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불안할 때 조바심 타서 막 이 얘기했는지 저 얘기했는지 막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불안했을 때 잘하려고 하는 거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 조심성도 왜 조심성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믿고 조심성이 있어서 막 하는 거랑 내가 그냥 된다라는 거를 믿고 그냥 확고하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죠? 확고함이. 그래서 조심성, 망설임, 의심하는 거잖아요. 두려울 때.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엄마를 그렇게 못 믿었는 거예요. 엄마를 그렇게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타고 들어가서 남편도 그렇게 못 믿고 뭐 아이들은 믿나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었던 것들, 이런 조심성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계속 편안하게 놓아버리는, 편안해지려고 계속 편안해지는 거죠. 놓아버리고 편안해지는 거. 그러면서도 무의식 속에 뭔가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관통해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든 공포의 감정에서는 공포, 위협이라 상상한 것에서 달아나려는 목적과 위협이라는 거죠. 공포의 감정은 두려움과 초조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릴 때 그 친정 아빠가, 친정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당신도 불안해가지고 술을 먹고 있죠. 술 기운에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 때문에 당신도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식이, 자식들이 같이 불안해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집안도 불안하게 만들었고, 엄마 자체도 걱정, 근심이 되게 많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잘해서 아주 불안과 걱정, 근심은 몸에 싹 입혀져가지고, 어, 내 옷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불안해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것조차도 몰랐었는데, 수업을 만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랬구나, 불안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근데 왜 불안했지? 그게 근원에 3살 이전에 사건, 그죠?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건을 아이가 미숙하게 해석한 것 때문에, 미숙하게 해석한 게 있고요. 전업에 뿌린 게 있고요. 두 가지가 또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이해하고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제도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들었기는 했는데 뒤에 수업을 막 하셔가지고 들으면서도 참 들어도 들어도 실증도 안 나고 희한하네 하면서 저는 있잖아요. 저런 생각과 감정과 느낌 그 얘기를 한두 번 하셨어요. 계속 많이 하시는데도 들으면
그래. 하면서, 그래. 또 막 있잖아요. 질리지도 않네. 안 질리는, 질리나요? 안 질리죠? 여러분들도. 질리지도 않아. 그래. 하면서 내가 그럼 똑바로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뭐지? 이러고 자꾸 이제 듣잖아요.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 그, 뭐, 인문학, 뭐, 이런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아유, 이 수업은 진짜 우리 저기 성렬이 형 하던데 성렬이 형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예? 건희 누나 성렬이 형 하던데, 아유, 그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상처가 그렇게 극심하게 심한 사람들이 그냥 앞에 그냥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정말 그 상처가 크면은 도저히 그게 안 돼. 자기 상처만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 집안이 어떻게 자랐는지 공부는 잘했어도 공부의 기능은 잘했어도 아버지하고 맞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맞고 컸다고. 그러니까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밖에 세상에다가 나라에다가 하는 막 그대로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이 진짜 널리 알려져야 되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불안, 초조, 막 그런 겁나는 상황이죠. 저러다가 우리 엄마 죽이면 어떡하지? 술 먹고 그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주사가 있지, 주사, 술 주사. 술 드시고 그대로 주무셨으면 제가 아무 술에 대한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겁나는 상황들이 막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심리적 거리를 두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심리적인 거리를 두려는 목적이 있다. 심리적인 거리를 두려는 목적. 역설적으로 앞서 지적했듯이 공포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공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바를 삶에 끌어들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두려운 거를 또 끌어들여. 내가 두려우면 두려워하는 그 에너지가 유유상종으로 또 끌어들여. 처음엔 괜찮아. 뭐, 뭐 동정과 연민으로 보다가 나중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수업을 듣고 내가 거기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의식이 그래도 흔들림 없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에너지장이 엄청 틀리단 말이에요. 에너지 장 자체가 틀려요. 제가 계속 2주를 못 가서 한참을 못 갔죠. 처음에는 임신을 했는데 여행을 못 갔다 하니까 그래 맞아 참 그러니까 저도 한 가지가 좋으면 딱 꽂혀가지고 그걸 막 그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계속 다니는데 별 생각 없더라고요. 따라다니더니. 그랬더니 여행을 간다 그래서 보내주고 이사를 해가지고 또 못 가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이 의식의 장 안에 오잖아요. 장 안에 있을 때는 내 감정이 에고가 좀 참신해지는 것 같아요. 에고가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참신해지고 에고가 그 에너지가 높은 그 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듣지 않고 점점 이 에너지 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몇 주 안 듣잖아요. 막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상태, 분노라든지 그런 것들이 욕망과 저항과 자존심 상한가 200 이하의 에너지를 그대로 있잖아요. 드러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게 경험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난다. 둘이는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어 에너지 장애 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아기가 생명이 있어. 에너지 장애에서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높은 에너지 장애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쵸. 그래서 저희 며느리도 임신을 했는데 또 이제 태교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이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황들이 뭐가 서울에도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니던 코스가 이제 갓난아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그래도 어쨌든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굉장히 두려움도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보다는 파괴력이 있죠. 불안과 불안이 만나. 불안과 불안이 가중되니까 불안을 완전히 자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에너지가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연민으로 서로 뭔가 공감을 끌어내고 싶어 하는 에고가 있죠. 그 에고의 어떤 아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그 공포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어 그 공포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공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바를 삶에 끌어들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바를 삶에 끌어들여진다. 두려워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는 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그쵸?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적이고, 그러면 에너지를 계속 선생님이 계시는 높은 에너지 장에 자꾸 내 영혼을, 내 의식, 내 에너지를 높은 곳에다가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는 자기가 한 말대로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과도 같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모르고 하고 있지만 공포는 자기가 한 말대로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 하루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제 입금을 다 하셨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존 계셨던 분들은 마무리를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은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서 화요일 날은 부산이고요. 토요일 날 수업은 19일 목요일 날 네, 하는 것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